여러분도 한 번쯤은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걸 해볼 거예요. 와, 대단하죠? 정말 멋지네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정말 예쁘긴 하네요. 저는 어머니가 집에 처음 전자레인지를 사셨던 2001년쯤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는 인생의 20년을 전자레인지 없이 살았죠. 그리고 이야기는 항상 똑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넣으면 고장이 나거나 불이 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현상을 보기 위해 전자레인지를 준비해 봅시다. 전자레인지는 이름 그대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드는 기계예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건 전자레인지가 라디오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과 같은 파동을 방출한다는 뜻이고 그게 음식을 드는 거예요. 이 파동들은 음식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진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아무 파동이나 물을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파동이어야 하거든요. 마치 라디오파처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레인지 앞쪽으로 이런 파동이 새어나올까봐 걱정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속 닭고기가 돌아가는 걸 강아지들이 개들의 텔레비전처럼 바라본다고 할 수 있어요. 가끔 우유나 머그잔을 들 때 앞에서 머그잔이 도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해롭지 않을까요? 전자레인지에 방사선이 뇌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전자레인지를 바라보면 뇌암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전자기파가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금속망기 보호해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앞에 구멍이 많이 뚫린 금속망기 있는데 전자파는 그 구멍을 통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자파의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베레, 난 그거 못 믿겠어. 그거 위험한 것 같아.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나는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납금고에 넣어두기도 해. 내가 말하는 걸 그만큼 믿으니까 지금 여기서 좀 미친 짓을 해볼 거야. 전화기를 넣어볼 거야. 아무 전화기가 아니야. 알겠지? 아이폰이야. 여기 뒤에 아이폰 16을 넣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녹화할 거야. 그리고 뒤에 구멍 뚫어서 안경도 넣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휴대폰 카메라를 그 구멍에 맞춰 넣을 거야. 아이디어는 우리가 안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 파동은 휴대폰 카메라에 닿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크기의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거든. 마찬가지로 파동은 사람에게도 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상이 엉망이 됐어.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거든. 봐봐. 여기 전자레인지의 이 부분은 오븐이 아니야. 이 전자레인지의 옆면은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어. 결국 구멍을 뚫었지만 사실 더 중앙에 뚫었어야 했어. 이제 됐어. 그렇지. 여기 카메라 렌즈의 반사에서 작은 구멍이 보이네. 봐봐. 아마 이 영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휴대폰을 정확히 뚫어놓은 구멍에 맞춰 넣는 거야.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구멍을 뚫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 예전엔 마스킹 테이프나 절연 테이프로 고정하는 실수를 했었어. 정확하진 않지만 정말 엉망이었지. 이번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매뉴얼과 책들은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어. 참고로 매뉴얼 두 문두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제 유튜브에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제품 링크가 영상 화면에 바로 표시돼.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 유명한 과학책을 올려둘 수 있어. 클릭하면 바로 가격도 볼 수 있고 바로 구매도 할 수 있어. 드디어 그 시간이 왔어. 마이크로파는 여기서 생성되고 이 안으로 방출돼. 우리가 음식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밥그릇에 있는 밥에 물이 데워지고 그 결과로 그 열이 음식 전체로 전달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음식은 뜨거워지지만 접시는 그렇지 않은 거야. 금속의 문제는 먼저 금속이 이 마이크로파를 반사한다는 거야. 마치 거울처럼 말이지. 그래서 마이크로파가 닿아도 금속은 데워지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일이 벌어져. 금속에는 여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많이 있어. 마이크로파가 금속에 닿으면 그 마이크로파가 이 전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해. 전류가 흐르고 에너지가 전달돼. 마치 우리가 금속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낸 것과 같아. 만약 실수로 음식 위에 숟가락을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가 실험하는 건 네가 집에서 따라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야. 먼저 녹화하자. 알겠지? 녹화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켰어.
나는 여기서 지켜볼게. 이 접시가 안 도는 건 우리가 중고 전자레인지를 사서 그래. 제대로 작동 안 해. 알겠지? 접시가 제대로 안 끼워졌네. 이제 됐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 전자들은 도망치고 싶어하고 탈출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만약 네가 이렇게 둥근 숟가락처럼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고 뾰족한 표면에서 훨씬 더 쉽게 일어나.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자. 내가 벌써 잊어버렸네. 불꽃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 다시 말하지만 네가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여기서 불꽃이 안 핀다고 다른 조건에서도 안 핀다는 건 아니야. 글쎄, 아마 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릇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어. 갑자기 네가 너무 정신이 없으면 숟가락이랑 칼이랑 포크를 같이 깜빡하고 전자레인지 안에 넣을 수도 있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지. 얀센이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전자레인지는 잘 작동하고 있어. 왜냐하면 쌀이 충분히 데워졌으니까 우리 전자레인지에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다른 것도 한번 테스트해보자. 여기 이 머그잔을 테스트해볼 건데 이건 완전히 금속으로 되어 있어. 스테인리스 머그잔이야. 이건 포크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이 머그잔이 마이크로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나는 항상 쌀을 조금 넣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질까봐 조심해. 안에 내용물이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아니야. 이걸 장갑 없이 집는 건 똑똑하지 못한 행동이겠지. 그렇지. 한번 볼까? 뜨거워졌는지 한번 볼까? 여기 열화상 카메라 있네. 멋지다. 45도까지 올라갔어. 자, 너라면 열화상 카메라를 믿겠어? 45도면 손이 안 대겠지. 그래, 사실 45.3도, 대략 그 정도야.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금속에서 전기가 흐르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갑자기 백열정우를 켤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이 오래된 정우는 안에 필라멘트가 들어있어. 그 안에 작은 스프링이 있는데 전기가 통과하면 엄청 뜨거워져서 불이 켜지는 거야. 와, 대박. 와, 진짜 예쁘다. 저기서 무슨 일인지 좀 무섭지만 정말 멋지다. 필라멘트가 탄 것 같아. 우와. 정우 안에 플라즈마가 생성돼. 이거 진짜 멋지다. 정우를 가운데에 세워볼게. 그리고 이제 전구가 뜨거울까? 냄새 안 났어? 여기 안에서. 아니, 뭐가 냄새 나는지 잘 모르겠어. 정우인지 전자레인지인지. 89, 88, 89도 야, 꽤 뜨거워. 필라멘트가 타버렸고 여기 필라멘트를 잡아주는 정우의 금속 부분이 녹아버렸어. 그래도 플라즈마가 꽤 많이 보였어. 아마도 여기 안에 있던 가스의 전자들이 분리됐고 어떤 분자들은 전자가 더 많아지고 어떤 분자들은 전자가 더 적어졌어. 그게 바로 플라즈마야. 이건 엄청나게 뜨겁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스야. 나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졌어. 정우를 더 좋은 위치에 두고 말이야. 자, 한 번 더 보자. 봐봐.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아까 그 구석에서 나왔던 플라즈마 효과는 안 나왔어. 전자레인지 안에는 다른 곳보다 덜 뜨거워지는 구역들이 있어. 전자파가 전자레인지 안에 몇몇 구역에서 더 잘 작용하거든. 이 정우 위치를 한번 바꿔보자. 와, 봐봐. 정말 예쁘다. 파란색이 됐어. 이제 뭔가 일어날 거야. 그래,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와. 이거 분명히 뜨거운 거야. 봐봐. 126, 125도야. 근데 이게 좀 식어서 그래. 나는 전구가 산산조각 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유리가 녹아서 파랗게 됐어. 일어날 거야. 근데 이벨에 이 실험은 좀 억지야. 왜냐면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백열정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잊어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건 과학을 위한 거야. 이제 사람들이 정말 잊을 만한 걸 넣어보자. 전자레인지 안에 알루미늄 도시락통을 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밥도 조금 넣을게.
이게 빈 도시락통이라고 할 수 없게. 그렇지. 아무도 빈 도시락통을 전자레인지에 드진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이미 좋아요를 눌렀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진짜 대단하잖아. 매일같이 백열정우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플라즈마 정우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항상 전자레인지 목숨 걸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전자레인지의 전구가 고장난 것 같아. 아니, 전자레인지 자체가 고장난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금 전자레인지를 체포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엄청 뜨겁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가 뭔가 이유로 저 부분에서 과열된 거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얘가 타버렸을 수도 있지만 여기 매뉴얼 두 문두에서는 오늘 전자레인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큰일이네. 그래도 적어도 휴대폰은 무사했네요. 그렇죠. 저희는 공부도 하고 대본도 짜고 하니까요. 전자레인지에서 불꽃이 튀는 이유를 공부해도 정작 그 순간엔 전자레인지가 탈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교훈을 얻으세요. 백열정우나 어떤 금속도 전자레인지 안에 넣지 마세요. 전자레인지가 먼저 탈 수 있으니까요. 불이 날 수도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의 유리가 녹으면 안에 있는 다른 것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집에도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전자레인지를 분해하는 게 그 안에 금속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전자부품 중 하나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마치 배터리처럼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엄청난 감전이 올 수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의 커패시터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다룰 겁니다. 우와. 퓨즈가 나간 걸까? 여기 커패시터가 있어. 벌써 보이네. 이 녀석 벌써 보이네. 여기 이 부품이야. 저 빨간 선들이 나오는 곳 있지? 이 안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한쪽에 손가락을 대고 다른 쪽에도 손가락을 대면 에너지가 내 몸을 통해 흐르게 돼. 엄청난 감전이 될 거야. 저기에 철수 세미를 올려 불이 붙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금속으로 동시에 두 군데를 닿게 하면 합선이 일어나고 커패시터가 방전돼. 그럼 바로 에너지가 다 사라져. 아이 가보자. 아마 방전됐을 수도 있어. 여기 뭔가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커패시터들은 스스로 방전되는 경우도 있어. 단자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전원을 끄면 천천히 방전돼. 그래서 이번 경우엔 아마 방전됐을 거야. 여기다가 봄브리를 꽂았는데 합선이 안 됐어. 이 퓨즈가 나갔는지 한번 볼까? 내가 뺀 이 부품을 자동차에서는 퓨즈라고 해. 우리 차는 퓨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부품이야.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르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전기는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해. 전기가 과하게 흐르면 이게 뜨거워져 녹아버려. 그래서 이걸 퓨즈라고 해. 안에 금속이 녹아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돼. 이게 타버린 거라면 전자레인지를 다시 쓸 수 있지만 퓨즈는 타지 않아. 문제가 여기 있지 않아. 방금 중요한 부품을 찾았어. 이건 서머커플이야. 열 센서고 바로 마이크로파가 생성되는 그 부분, 뜨거워진 부분 위에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전기가 이 부품을 통과하지만 너무 뜨거워지면 변형돼 회로가 열리고 전기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 이건 일종의 과열 방지 장치야.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그러면 전자레인지가 꺼진 지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다시 켜면 작동할 수 있다는 거네. 내 전문은 분해지, 조립이 아니야. 다시 보니까 여기 서랍 같은 작은 홈이 있더라고. 이게 뭐지?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전자레인지에서 금속을 테스트해 볼게. 솔직히 이 전자레인지가 언제든 고장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계속 시도하고 있어.
47초 남았을 때 내가 테스트해 볼 거야. 이게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거야. 불꽃을 만들려면 뾰족한 부분이 있는 금속이 필요해. 왜냐하면 전자들이 그 뾰족한 부분에 집중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코일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번개를 만드는 기계인데 바로 이런 거야. 여기 보면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전자들이 여기 모이고 여기서부터 번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잘 봐. 즉, 우리가 뾰족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번개가 나올 확률이 매끄러운 것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뜻이야. 이제 솜사탕 철수세미를 스테인리스 머그컵 위에 올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냥 두면 전자레인지가 고장날 수 있다. 그 전에 음악을 틀자. 이번에도 잘 되면 오래 돌릴 거야. 전자레인지가 버티길 바라서. 그래, 여러 실험, 음악. 우와, 불 붙었어. 이제 좀 더 행복해졌어요. 만약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해주고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집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채널에 저라면 구독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실험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냄새가 정말 안 좋아요. 아직 전자레인지는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테스트해 봅시다. 아까 그때 바로 테스트해 보고 싶었어요. 음악. 아, 김이 나오고 있어요. 봐봐요. 알루미늄 뚜껑이 부풀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나오고요. 근데 이건 뚜껑의 효과지 김 때문이 아니에요. 김이 아주 약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별로였어요. 그냥 그랬어요. 음악. 웃음. 뚜껑이 부풀었고 이미 촉촉해졌어요. 이번엔 뚜껑 없이 넣어볼게요. 음악. 많이 적혀 있진 않죠. 로돌프가 금속 테두리에 할머니 찻잔을 빌려줬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은이었을 거예요. 가끔은 금색이기도 하고 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금속이 있으면 전류가 유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기가 생기고 번개가 칠 수도 있어요. 로돌프가 자기 전자레인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했지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카메라를 켜고 로돌프가 우리를 속였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음악. 여기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음악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음악. 알루미늄 호일공. 여기 온통 뾰족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접힌 자국, 주름이 있고. 음악. 오, 뭔가 폭발 같은 게 있었네요. 음악.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이렇게 종이를 펼쳐서 더 많은 음악을 받게 하면 우와, 음악. 아, 이제야 음악이 나오네요. 봐요, 음악. 드디어 마침내 우리가 실제로 음식에 사용하는 무언가가 전자레인지에서 불이 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봐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께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넣는 게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 우리가 못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봤죠. 불꽃이 튀었어요. 이건 불이 날 위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론을 증명했으니까 여기 이 철수세미를 가져와 볼게요. 이건 좀 더 두꺼운 종류의 솜브릴이에요. 이건 쉽게 불붙지 않을 거예요. 안에 넣어 볼게요. 음악 틀어주세요. 파크. 아니요, 음악이요. 이건 뜨거워질 거예요. 130도, 150도 정도. 저기, 괜찮아요. 뜨거워요. 전자레인지도 위쪽이 이미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봐요. 여기 거의 50도인 거 보이시죠? 전자레인지 뚜껑에 있는 금속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금속 위에 유리 보호막을 올려 더 멋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금속이 녹는 주변의 공기를 아주 뜨겁게 들 수 있고
그러면 또 한 번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엄청나게 뜨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음악. 가자, 음악. 물이 부족한 것 같아. 전자레인지는 공기를 잘 드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물을 넣고 그 물이 증발하면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하고 전자레인지는 그 안에 있는 수증기도 계속 들 거야. 이론적으로 음악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미친 실험일지도 몰라. 음악. 더 가자. 전자레인지, 음악. 거의 음악. 조금만 더, 음악. 라라, 딱 제 시간이야. 안 그래? 그가 거기서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약간의 빛을 만들어내고 꽤 많은 빛을 만들어내. 우리는 아주 밝은 빛을 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그 플라즈마 볼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지금은 아니야. 맞아. 봐봐. 167. 엄청나게 뜨거워. 여기 위는 이미 50도를 넘었어. 전자레인지가 금속의 전자를 움직이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안에서 그걸 할 수 있고 이 플라즈마 램프를 켤 수 있을까? 램프는 이미 나갔고 전자레인지도 거의 고장났으니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음악. 켜졌다. 초록색. 약간 초록빛 아니야? 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야. 불 붙기 시작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으로 팬데믹 때 우리가 몇 가지를 실험해 봤을 때 했던 실험을 다시 해보고 싶어. 전자레인지, 불로 플라즈마를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물만으로는 플라즈마가 잘 안 됐거든. 온도가 부족한 것 같아. 불을 피우면 도움이 될 거야. 음악도 틀어줘. 불이 이미 용기 안에 공기를 두고 전자레인지가 더 뜨겁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전자레인지에서 본 가장 신기한 일이었어. 그리고 아마 이번에는 더 좋은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뒤쪽에 더 좋은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거든. 한번 보자. 와. 와하. 전자레인지 안에 성냥개비로 플라즈마 램프를 만든다면 그게 좋아요를 받을 만하지 않으면 뭐가 받을 만한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금속 물건, 특히 포크나 숟가락을 전자레인지에 넣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불꽃이 나올 줄 알았어요. 별로였지만 몇몇은 불꽃이 많이 튀었어요. 예를 들면 구운 알루미늄 포일처럼요. 전자레인지는 완전히 망가져 여러 번 작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금속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했던 위험한 행동을 집에서는 따라하지 마세요. 엄마, 나 다쳤어. 전자레인지 분해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잖아.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보자.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전자레인지 작동 원리를 제대로 공부해서 설명할게. 설명 후 이 전자레인지를 희생시키자. 다음 영상에서. 알겠죠?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서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이 부분은 내가 항상 까먹어. 전자레인지로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 레시피가 있어. 우리가 마누알 두 문도에서 만든 것 중에 최고 중 하나야. 전자레인지로 만든 연유 푸딩이야. 이 레시피를 만든 지 대략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 맛있는 거야.